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속이 날라오면은, 원래 자속이 없었는데, 자속이 날라오면 변화되니까 그 변화가 싫어가지고 이런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전류가 생긴다. 이 전류를 와류라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변압기인데 이 쇠가 있었어요. 이 쇠가 제가 한 번은 N극에 쓰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N극에 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게 모래를 뿌리는 거고요. 자, 이 쇠 안에는 원래 자석이 없었어요. 한 번에 자석이 자체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 자석이 스스로도 자석 변화를 안 시키려고 전류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 대책으로 뭘 할 거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이런 쇠판이 있다. 자석이 날라온다. 이 소리 잡지? 자석이 날라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편하게 자석이 10개 들어온다 할게요. 10개가 들어와요. 5개로 하겠습니다. 5개로. 5개가 들어오면 5발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1A당 한 발이다 라고 하면 여기 5A가 흐르면 상쇄를 시키겠죠. 그러면 어떻게 줄일 거냐면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잘라놓고 절연을 시켜버릴 거예요. 각각 얇게 썰어가 절연시킨 다음에 5발 날라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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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 이렇게 해서 똑같이 5A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봐볼게요. 여기 손실은 어떻게 돼요? 손실로, 전력이라고 따지면 되니까, 전력량으로. 전력으로 따져볼게요. 전력은 VI. 그래서 I제곱 R. 이라고 하고, 여기는 5A니까 5, 25, 25R. 여기는요, 하나에 얼마씩이 1A씩이니까 여기는 1R. 여기도 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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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쳐서 5R. 물론 이제 저항이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무시할 수준이 돼버리니까, 저항 무시해버리면, 여기는 25고, 여기는 5. 몇 배 차이예요? 5배 차이. 이렇게 썰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0A다. 10A면 100이 될 거고요, 여기서. 여기는요, 10이 되니까, 이번엔 10배 차이. 썰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붙여요. 쇳덩어리 하나 퉁 쳐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보통 이제 0.35mm라고, 물론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와류선의 대책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썰어놔요. 얘도 보시면 다 썰려 있습니다. 이쪽도 다 마찬가지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시게요. 네. 이렇게 썰린 상태로 소리가 나게끔 해요. 그래서 와류손 대책으로 해서 이렇게 얇게 썰어서 붙이는 것을 성층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야 이렇게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쌓아가지고 층을 이루겠다. 뭘로요? 철로. 그리고 이 철 한 가닥 한 가닥을 철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층 철심, 즉 와류선에 대한 대책으로는 성층 철심, 히스테리시스 대책으로는 규소. 시험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수치까지 외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모래죠, 모래. 모래를 영어로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모래사. 사자.
4%. 그리고 전동기는 얘보다 덜 넣어요. 변압기는 4%를 넣고요. 전동기는 1.5% 정도 넣는데요. 물론 그건 의미는 없어요. 그 프로테이지는. 왜냐하면 그게 다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4% 넣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효율 좋은 것들은 누가 압니까? 거기에 사람 뼈라도 갈아서 넣는지. 그건 다 기술 노하우고 기술 비밀이고 하기 때문에 대략 이렇다는 거고. 그러면 왜 변압기는 4%를 넣고 회전기는 덜 넣느냐? 쇠에다가 모래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 깨지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없을 거면 한 10% 넣어버리지. 근데 이게 한번 퉁 쳐버리면 딱 깨져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기는 구조적으로 깨지기 쉬우니까 덜 깨지라고 좀 넣고. 그래서 그럼 회전기는 당연히 변압기보다, 변압기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변압기가 확실히 적죠. 전동기는 확실히 손실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권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안 돼 있긴 하지만 당연히 권선은 뭐가 좋아야 돼요? 전기 저항이 적은 게 좋겠죠. 그게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연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특히 변압기는 뭐 저압이면 뭐 그냥 대충 하고 마는데 22,900이다, 154다, 345다 해버리면 전압이 높아지니까 절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 피복들 있죠. 되게 이게 보니까 거의 뭐 잘 쳐 보면은 뭐 생굴이 그냥 넣어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이렇게 넣어버리면 단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여기 코팅되어 있습니다. 절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에나멜로에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해서 절연이 부족한 거예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고압 케이블만 보더라도 뭐 이따시만 한데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물론 이건 저압이니까 고압이면은 이제 뭐냐면 기름으로 해서 즉 절연되는 건데 액체로 해서 그래서 이 변압기를 그릇 기름 남아놓고 퉁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절연을 뭘로 했냐에 따라서 유입 변압기 보통 한전에 밖에 있는 그 유입 변압기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절연유 이제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절연유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일단 첫 번째가 절연입니다. 절연시켜 주려고. 두 번째가 아무래도 액체다 보니까 변압기 내에서 열 나면 자연 순환 되겠죠. 그러니까 절연과 냉각 작용을 주로 맡게 되는 거죠. 절연하고 냉각. 그러면 시험 나오는 게 이제 이거예요. 만약 절연유, 기름으로 할 거면 기름이 가져야 할 구비 조건들. 아무래도 그래서 기름이다 보니까요. 뭐 과학유 쓸 건데 기름이다 보니까 온도 너무 높아버리면 불타버릴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너무 추웠다. 그럼 얼어버리면 냉각작용 안 될 거고. 얼었으니까 냉각작용이 잘 되겠네요. 절연 성능이 떨어집니다. 틈틈이 딱 다 막고 메우고 있어야 되는데 얼면서 딱 얘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빈틈이 생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불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절연유니까 당연히 커야 되죠. 절연율이 커야 되고 불나면 안 되고 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끈적끈적하면은 순환이 잘 안 될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험 다음에 뭐 3번도 하나만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화합물들은 열받으면 다 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받았으면은 변형이 되는 건데 변형되지 말아라. 화학적으로 안정해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인화점이라는 것은 불이 붙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화점은 절연유 같은 경우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네, 높은 게 좋습니다. 인화점이 40도다. 그럼 40도 넘으면 불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인하점이 300이다. 300도 넘어야 불난다는 얘기니까요.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고점. 이거 어느 점인데, 응고점은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물론 낮으면 좋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0도에서 올 거냐, 마이너스 20에서 올 거냐. 당연히 여기서 오는 게 좋죠. 이럴 때 표현을 낮다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응고점은 낮아야 되고 인하점은 높아야 됩니다. 되게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네. 나머지는 뭐 좋은 얘기 적혀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고압 변압기인데, 네. 이렇게 생겨서 상상 변압기. 네. 생겼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그림에서 봤던 뭔가 이고 있었던 거, 이렇게 이고 있는 거요. 이건 APP에서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이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그 안에다가 바로 기름을 추가로 넣는 거예요. 기름을. 왜 저렇게 굳이 저렇게 하느냐? 투토나인은 잘 안 넣는데. 변압기 쐬고요. 일단 밑에 받침대 놓고 불이 감고 외암 해놓고 절연유를 꽉 채웠다 할게요. 기름을. 근데 어차피 기름이다 보니까 액체다 보니까 온도에 따라서 수축, 팽창도 할 거고요. 그다음 병에 따라서는요. 여기 아크 좀 튈 수 있겠죠. 아크면 되게 높은 온도입니다. 그러면 이 액체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기체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럼 여기를 완전히 꽉 밀봉을 해놔버리면 힘들어지겠죠. 너무 높아버리면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절연제는 당연히 공기하고 접촉 안 하는 게 좋죠. 모든 기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랑 접촉해버리면 수분 들어가죠. 그다음에 공기랑 어떤 화학작용이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름을 이렇게 채워줘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숨구멍을 내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 일이 나더라도 여유가 생기죠. 다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얘가 이제 팽창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밀려 나올 거고요. 얘가 수축한다. 그럼 공기가 빨려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다 일단 놔둬야 될 것이 괜히 먼지 들어가서 좋을 거 없으니까 필터 같은 거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일반 공기 있으면 다 산화돼 버리니까 여기를 이제 뭘 하냐면 여기를 이쪽 칸을 질소로 채웁니다. 질소로 채우는 이유는 과자를 질소로 채우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과자 포장할 때 질소 넣죠. 질소 넣는 이유는 부패되지 말라고. 질소가 웬만하면 화학 반응 안 일으킵니다. 질소를 채워놓고요. 여기는 일반 공기겠죠. 이제 이 부분은 버리는 거고요. 이 재료는 버리는 거고. 칸 막아놨으니까 넘어오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 통을 절연유를 보관하는 통에서 보관. 근데 이제 저는 보관이라고 싶은데 보존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존이란 영어 단어가 컨서베이. 보존기니까 컨서베이터. 그래서 이 통 이름을 우리가 컨서베이터라고 해요. 얘를 우리가 컨서베이터라고 여기다 기름 보관하고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러냐? 마치 앞에서 필터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이걸 호흡한다고 생각을 해서 호흡기. 그렇게 붙였으니까 뭐 할 말 없고요. 영어로는 호흡하다. 브레서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뭐라고 읽냐? 브리더. 브리더. 그래서 브리더라고 적혔으면 대충 브레서인갑다. 이렇게. 그래서 컨서베이터가 있는 정도면
투투라인은 안 씁니다. 1호 4급부터 쓰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즉 절연유가 공기 중 수분 산소, 산소는 되게 반응을 잘하는 물질이니까 우리가 뭐 해석하고 있고, 다 이게 통에다 넣고 지수 쓰고 브리더 일부러 썼습니다. 이렇게. 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예. 브리더라고. 이렇게 방금 봤던 게 구조였고요. 예. 다시 원리하게 되면 이제 이 원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전압을 바꾸려면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권수를 조정해 주게 되면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몇 번 감을 거냐? 그걸로 해서 전압 조정합니다. 직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직류는 왜요? 아까도 봤지만은 얘는 다시 쓰게 되면 직류면 이게 0 되는 거죠. 0 돼버리니까 즉 역기전력이 발생 안 할 거고요. 역기전력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는 전압 강화가 없다는 얘기 똑같고, 전압 강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대로 그냥 타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것도 뭐 외우자고 돼 있는데 이미 이거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외우고 계셨어요? 언제요? 여기서 외웠잖아요, 이미. dt분의 d를 뭐라 바꾼다고요? 딱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 네. 그러면 모양이 되게 이제 비슷하죠? 모양이 되게 비슷해집니다. 그럼 이제 2파이가 계산기 한번 눌러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될 거고요. 현재 이 값은 전체 값인데 써버렸는데 원래 현재 여기 최대값이었어요. 최대값입니다. 실효값으로 나눕니다. 실효값을 바꿔주려면 이거 나눠야 되죠. 루트 2로. 실효값 한번 계산기 눌러보세요. 뭐 나오는지. 그렇죠. 4.44. 예. 이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4.44.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기전력은 뭐라고 하면 돼요? 4.44.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음을 해서 어거지스럽게 턴. 예. 턴이니까 그냥 피 발음할게요. 그냥 4.44 폰. 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4.44 폰. 다 같은 거예요. 싹 같은 겁니다. 왜 패러데이 법칙이 나온지 아시겠죠? 이 패러데이 법칙 변형꼴 4.44 폰. 실효치로 바꿔버리니까 이제 루트로 나눠준 거고요. 여전히 여기는 최대값입니다. 네. 여기서 어차피 이쪽으로 붙여서 실효값이니까 얘만 옮긴 것 뿐이니까 그대로. 네.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네. 권수비는 그래서 뭐 아까 봤던 내용대로 이렇게 권수비는 전압에는 비례, 전류하고는 반비례. 계속 복습이네요. 히스테리시스 곡선 그러면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런 거였다겠죠? 전자석으로 만들어 놓고 저항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가 자화되는 거.
자화되는 거 보는 게. 한 번은 방향까지 바꾸니까 한 번은 N극, 한 번은 S극. 저기서 전류량 조절해가지고 그냥 쳐질 때는 이렇게 갔다가 포화되고 전류를 줄이면 아예 없으면 잔류 남고 거꾸로 전류 줄이면 이제 자속이 없어지겠죠. 그때 얘를 우리가 보자력, 잔류 자속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그거고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얘가 전류면 자속이니까 이게 그냥 극단적인 경우로 이런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 전류 자속이니까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둘이 곱한 거니까. 둘이 곱한 거죠? 둘이 곱하면 쟤가 단위가 뭐예요? 저축된 에너지라고 하면 2분의 1의 파이 i 그래서 2분의 1의 li 제곱이 되겠 거고요. 이때는 저축된 에너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실험했대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스타인매처라는 사람이 저도 그 사람 이름을 왜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냈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죠. 뭐 60Hz 쓰고 50Hz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주파수에 따라서 변화하죠. 주파수에 따라서 열이 더 나거나 뭐 그러니까 이제 열 때문에 절연물 손상을 입고 즉 절연물이 열화가 되고 열화가 축진되니까 안에서 쇼트가 나버리고 쇼트가 잘못돼가지고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했더니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우리 전기이론 할 때는 여기 몇 승이었을까요? 1.6이었습니다. 근데 철로 기기로 왔더니 2승으로 등갑을 시켜버렸어요. 2승으로 등갑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계산하기 편리하려고 그냥 계산하기. 1.6승 계산하기 힘들고요. 그 옛날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계산기 없던 시절에는 계산 한번 하려면 쥐가 내리죠. 무조건 손이니까. 365 곱하기 360은 얼마입니까? 한참을 해야죠. 그래서 그거 얘기도 있더라고요. 컴퓨터가 발달 안 했을 때 60년도만 하더라도 67년만 하더라도 나사에서도 계산기 마땅치 않으니까 사람이 다 풀었대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세계 IQ 10위 안에 드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 몇 명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미국 끌려가가지고 나사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뭐 했냐 계산하고 있었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계산만 하고 있어.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3.14 파이는 3.14 어쩌고 저쩌고 이거 사람이 다 푼 겁니다. 어떻게 푸냐 참고로 시간 남아서 이걸 못 재는 건 그냥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 2다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할 수 있죠.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죠. 길이 구해요. 다음 또 뭔 짓을 하느냐? 그럼 여기다 하나 또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5는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다. 그럼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안쪽하고. 계속 다각형으로 해가지고.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야. 몇 년을 거쳐서.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뭐해서 몇십 년을 해서 소수점 100짜리까지 구했다 막. 등등등.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죠. 일일이 하나씩 다 해보고 그렇게. 그래서 보니까 주파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자속의 제곱에 비례하고. 이제 이 선전이 이 상태로 보면 그래요. 근데 조건이 바꿔버리면 좀 많이 달라져 버립니다. 전압을 일정하게 했었다 저쪽.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냐?
뭐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줄 거고. 이제 극성이란 걸 볼게요. 극성 어디서 들어봤죠? 저는 우리 때 들어봤겠죠? 난 밖에서 들어본 것 같다. 그럼 서운하고요, 제가. 전기론 시간에. 예. 가극성, 감극성, 가동결합, 차동결합 하면서 코일할 때, 코일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점을 이렇게 찍니, 반대로 찍니 하면서, 예. 여기서 이 점 찍는 방향, 이 다투기, 점의 규정이, 예. 방향이 같으면은, 가동, 즉, 늘어나는 쪽.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도 같은 그 내용입니다. 즉,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 딱 그림 보시면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예. 아, 틀린 그림 찾기. 예. 아, 다른 그림이죠. 예. 다른 그림이면 여기랑 그렇죠. 가는 쪽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로만 이쪽에 플러스로 잡아놓고 둘 다 플러스로 잡아놓을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자속은 이쪽에는 자속이 그렇죠. 위로 가죠. 네. 아, 기가 안 나서. 위로 가니까 자속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연결되어 있다 할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자속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1번, 2번. 오른나사 법칙이니까 감아줘야 되니까. 전류가 1번으로 흐르겠죠? 예. 여기서 전류 1번. 자, 여기는 1번, 2번. 얘는 자속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줘야, 여기 권선이면 담아서 될 거니까. 이해되시죠? 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얘가 이쪽 나와 있는 권선이고요. 전류가, 하여튼 얘는 자석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철심 안쪽으로.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줘야 이쪽으로 흘러야 되니까. 위쪽으로 흘러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2번으로 와야 되죠. 2번으로. 그래서 방향을 바꿨더니 전류 방향이 다르죠. 전류 방향이 다르고 그러면 이제 마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죠.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얘는 전류가 들어오고 하여튼 나가니까 얘는 이렇게 이쪽은 나가니까 이렇게 이쪽이 만약에 이거라면 얘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이죠. 즉 극성이 반대죠. 하여튼 극성이 반대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그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쇼트가 났을 때 근데 이거 하나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해놓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편하게 할게요. 여기 100V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40V 할게요. 100V 40V 여기는 100V 여기는 40이라고 썼었고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40이라고 쓸까요? 방향이 반대니까 네. 마치 그럼 이런 느낌입니다. 100V 40V 그 다음에 100V 40V
그래서 이제 전위를 맞추기 위해서요. 일부러 이렇게 맞춰버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등력이 되니까 여기는 0V, 100V 이렇게 쓸 수 있죠. 0V, 40V라고. 여기는요. 등력이 시켜버리면 여기 0V면 여기 100이고요. 여기 0V면 여기 얼마죠? 여기 0V면 마이너스 40. 응? 왜요? 여기 100V짜리다. 0V, 100V. 그냥 여기를 그냥 100V짜리인데 여기를 40V 하면 여기 몇 볼트가 써야 돼요? 60V.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40을 써야 되죠. 40으로. 자, 그래 놓고 만약에 여기 붙여버리면 60V 차이가 있죠. 여기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60인가요? 140인가요? 차이가 얼마예요? 또 줄이는? 차이라고 했으니까 빼야 되죠? 140 차이 나죠? 여기는 60 차이가 나는 거고, 혹시 얘가 떡됐다. 그럼 60V만큼의 차이만큼의 단락 상태가 될 거고요. 얘는요, 140 상태 단락이 돼버리니까 얘가 훨씬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차원에서 그림 잘 거꾸로 그랬네. 이쪽이 강극성인데. 네. 그래서 안전 차원에서 강극성으로 가면 한다는 거예요. 그림 잘못 그렸구나. 네. 강극성으로. 그래서 여기 다시 그림 고쳐놓을게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전류가 들어왔나? 잠깐만. 전류가 들어왔나 나갔나요? 이 그림은? 이 그림을 해볼게요. 자석이 일단 이리로 갔네요. 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갔죠? 전류가 이건 이렇게 나가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선 전류가 나가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전류가 당연히 여기는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 전압을 아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있고, 여기서 역기전력 발생한다 그랬죠? 역기전력. 우리가 이게 안 타는 이유가, 직류이면 타버리는데, 교류면 안 타는 이유가 역기전력이. 그래서 여기서는 자석이, 일단 전류가 들어오죠. 전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건설만 생겼어요. 다들 쏴주는 게 똑같은 입장이죠. 없애버리는 상세 입장. 전류 이렇게 쏜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돼요? 슈터가 덜 나는 감극성이고. 앞에 설명했는데? 그렇죠. 그게 감극성이고요. 뭘 착각했지, 순간? 예, 제대로 설명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감극성이다 하고, 얘는 증가를 하니까 가극성이다라고 하고. 뭘 착각했지? 예,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일단 남자, 여자 할 때 여자가 아니고요. 일단 이걸로도 우리가 공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기밥을 먹고 있는지 여자 전류라고 했을 때 남자 이 생각하면 공부가 덜 된 거고요. 여자 전류 했을 때 그렇지 여자 전류.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이제 이 여자입니다. 우리 장려하다 할 때, 즉 자석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여자라고 그래요. 자석을 만드는 전류를 또 분류를 해줘요. 전류는 어차피. 그래서 자석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여자 전류다라고 해주고, 즉 전류가 가면 자석이 나오죠. 얘가 여자 전류인 거예요. 이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여자 전류라고. 그냥 전류라고 하면 될 것을 그냥 전류를 하지 않고 자석을 만드는 걸 특별하게 여자 전류다라고 분류를 시켰어요.
그러면 또 다른 전류가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이것도. 다 배운 겁니다. 설명 한번 해볼게요. 다 배운 거니까. 아니, 배운 적 없는데, 언제 배웠다고 그러지? 하면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 되고, 웬? 광고제라고요. 전자 유도 법칙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철심 빼고 그럴게요. 여기서 전원이 있죠? 전원을, 입력을 V1이라 할게요. 입력을 V1. 그럼 여기서 이제 전자유도 전기 발생하겠죠, 전압이. 다 이제 자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석으로 만들 거고, 이게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J 오메가 N 파이, 혹은 마이너스 J 오메가 L I 예요. 이제 이 새로 만들어진 전압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거 전압부터 봐볼게요. 이 전압부터. 이 전압을 보면은 이게 몇 도죠? 마이너스 J가 몇 도인가요? 마이너스 J. 계산기 누르면, 아니면 여기 이걸로 해서 마이너스 J가 어디 찍히는지. 여기 찍히는 거죠. 플러스 J, 마이너스 J.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90도 혹은 270도. 이거 바꿔볼게요.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지금 전류 흘러갈 건데, 이 전류는 전압보다 몇 도가, 아직 90도는 알아요? 90도가 빠른가요? 늦은가요? 전류는. 우리가 아이스가 있었으니까, 아이스는, 그래서, 전류는, 콘덴서일 때, 전류는 전압보다 앞에 있으니까 90도가 빨라요. 그럼 당연히 코일이면은 뒤지겠죠. 그러니까 이 전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전류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전류보다 이것보다 얼마가 더 높다고요? 90도. 그래서 이 역기전력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여기 있고. 자석은 어디 있을까요? 이 셋 중에 1, 2, 3번 중에서. 여기 보면 전류랑 자석 똑같은 거죠. 전류하고 자석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석도 여기 있고.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고, 책에서는 뒤집어 놨습니다. 보기 편하게 하려고. 책에서는 이쪽을 입력으로 줬고. 그러면 이 책에서대로 하면 전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나요? 여기 있어야 되나요? 그죠? 늦어야 되니까 전류 여기 있었겠죠. 얘보다 90도 늦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역기전력은 또 얘보다 90도가 늦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고.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다 이거예요. 이미 여기 보면 V1 전류, 자석, 이온, 역기전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이건 100%이 전류는 그때 뭘 자석 만들었죠. 그래서 여자 전류하고 좋은데 또 분리 또 합니다. 거기서 자석을 만드는 전류가 있고. 아까 우리 모래에 놓고 성층철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손실. 그죠? 자석 나오면 여기서 열 날 거예요. 그럼 자석을 만드는 전류, 즉 여자 전류가 있을 건데 여자 전류는 자석도 만들고
뭣도 만들어요? 와류도 만들고, 여기 이제, 히스테리도 만들고, 손실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손실까지 감안해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전류를. 하나는 순수하게 자석만 만드는. 그다음 또 하나는 나는 그렇게 만들려고 한 적 없는데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 그래서 얘를 철선을 만드는 전류 하나하고 자석을 만드는 전류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냥 여자 전류다. 그럼 또 철선하고 자화 전류랑 위상이 틀리죠? 왜 틀릴까요? 철선 전류는 어차피 뭘로 보는 거예요? 저항으로 보는 거니까. 저항이면은 인과 전압하고 위상차가 없어지는 거니까. 철선은 그래서 이쪽으로 그려주고, 자석 만드는 이 자화 전류는 코일이니까 위상차 90도를 꺾여서 이렇게 그림이 되더라.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한 이유가 이걸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서. 뒤에 가면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니 막 그런 다운데 이렇게 그림 바꿔치기 해버리면 외울 것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자화 전류란 것은 순수한 자석을 만드는 전류다. 그래서 90도 뒤진다. 갑자기 고저파 튀어나왔죠? 철심에서는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에, 즉 자기 포화 때문에 고저파가 생겨서 찌그러져요. 찌그러집니다. 철선 전류. 이런 새로운 표현이 나왔네요. 부하 전류라는 표현. 뒤에 꼭 배울 거고요. 하여튼 이제 이자 전류에는 상고저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끝나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대충 했으니까 이 변압기를 RLC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변압기를 RLC로. 즉 우리는 이제 변압기 외형이면 구조도를 보면 철심, 권선 딱 감아놓고 턱 해서 여기 고압측 전선 연결하고 저압측 전선 연결해서 물론 얘를 우리가 이제 부싱이라고 합니다. 설비 시간에 부싱이 뭐죠? 이제 부싱이라는 것은 금속관에서 금속관이 이렇게 있고 당연히 금속관은 당연히 이파를 내야 연결을 시킬 거니까요. 하여튼 뭐 연결을 시키고 마지막 마무리 즉 전선 왔다 갔다 하면서 찌그러지지 말라고 그게 부싱이었어요. 얼추 비슷한 느낌이죠? 부싱. 입출하는 그쪽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식으로 얘도 부싱이라 합니다. 자기 예자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변압기를 그리고 있으면 언제 그립니까? 그래서 전기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RLC로 당연히 바꿔치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칠 거냐면 이걸 이제 단순하게 그리면 이제 이렇게 바꿔치죠. 권선, 철심. 그러면 권선에는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을 거고. 권선 저항이 당연히 있을 거니까 권선 이렇게 그려버리고 그다음에 얘는 코일이 아니고 그냥 감아놓은 형상 표시하는 겁니다. 얘 이쪽 형상 표시하고 이쪽은 그냥 얘 형상 표시하고 대신 여기도 이게 있겠죠. 2차측 권선도 저항이 있을 거고요. 그럼 다 그랬느냐? 아직 덜 그랬죠.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철선이 있었죠. 철선이 있었고 또 자석을 만드는 거 아직 안 그렸고요. 그럼 그걸 어디다 그릴 거냐? 참고로
철선이라는 것은, 자, 2차 측을 전류가 흐르든 안 흐르든 철선은 무조건 걸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석 만들어지니까.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통상 1차 측에다가 그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 아까 우리 할 때 자석을 만드는 전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철선을 만드는 전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쪽에다 해놓고 철선을 만드는 전류, 즉 철선을 만드는 표시 이렇게 해주고 자석을 만드는 표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또 뭐가 있냐. 여기서 이제 자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자석이 일로 가지 않고 혼자 이짓하는 애들도 있겠죠. 상쇄라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석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고, 자석. 이걸 상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통과시키는 거. 혼자 자체로 그냥 빠져버리는 것도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목적된 대로 안 하고 딴 데 세탁해서 누설, 자속이라고 할 겁니다. 자속이 나왔는데 상쇄 안 되고, 쇄기 안 하고 딴 데로 빠져버렸으니까 손실로 본다는 거죠. 손실로 보니까 바로 어디서 구리에서 발생하는 거죠. 구리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변압기 다시 한번 그림책으로 볼게요. 이제 변압기는 우리가 RLC 등가위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등가위로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변압기 그리라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아까 뭐 부심 그리고 못 그리고 다 그리는 거 필요 없고요. 근데 이것도 귀찮으니까 더 줄일 거예요. 왜냐면 해석하기가 좀 그래요. 1차 측하고 2차 측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을 붙일 거예요. 그 붙이는 과정을 붙였다 하고요.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붙이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같이 만들는 게 이렇게 되느냐. 숫자로 볼게요. 숫자가 더 편하니까. 아까 봤지만 여기 1000V에 10A. 예를 들어서 500V에 22죠? 20A. VI고. 자, 그럼 여기 저항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저항. 여기 저항이라는 건 얼마예요? R은, 아까 점심 먹을 때, 다른 반 선생님이 그랬죠. 첫이사가, R은 I분의 V입니다. 네, R은 I분의 V라고.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다른 반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100오hm. 자, 여기는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저항이 얼마예요? 25? 네. 아니, 원래 따로 만들지 않았을 건데, 얘가 저항 더 작죠? 원래 똑같아야 돼요, 다. 얘 똑같아야 됩니다. 얘 둘이 똑같은 것처럼, 똑같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똑같아지니까 똑같이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똑같이 맞추려면, 요걸 만약 100으로 맞추고 싶으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4배를 하면 100 되죠? 4배 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이쪽으로 맞추고 싶으면 얘를 몇 배를 줄이면 돼요? 4배를 줄이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권수비가 얼마죠, 여기는? 권수비가 이제 이걸 보지 마시고요. 숫자를 보시게요. 권수비가 2대1이죠. 2대1이고 그래서 전압전류는 2 가지고 위로 붙이고 아래로 붙이고 하면 되는데 임피던스에는요 여기 4니까 4하고 2 관계는 제곱 관계입니다. 제곱을 붙여가지고 조정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압도 여기서 볼게요. 전압도 여기다가 권수비가 이제 2죠. 여기다가 이대로 고쳐버리면 1000 똑같이 맞춰버리고 여기다는요 2로 나눠버리면 10 똑같이 맞춰주고
여기다가 4를 때려 곱하면 1000 맞춰지니까 1차, 2차를 이제 완전히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이유로 해서 드디어 통합된 모습 밑으로 해서 실제로 이걸로 그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귀찮으니까. 귀찮은 것은 쉬었다가 이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게요. 한 개씩 남았죠? 아닌가요? 아 지금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 맞다 마지막 시간이지? 하나 끊어봤습니다. 아닌데? 오늘 17시잖아요. 12시인데? 원래 2시에요. 원래 2시예요. 네? 원래 2시예요. 12시예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2시입니다. 아닌가? 아니. 새롭게 12시에 가는 거. 새로운 거 5시간 써 있던데요? 저는 여기는 시간대는 2시거든요. 생긴 게 맞겠죠? 아니 그런 정도는 여기 아니 여기 있는 게 제일 맞아요. 그거는 한번 한 시간 더 하지 뭐. 다른 건 오기로 돼 있어요. 이거 제가 공식 사이트 온라인으로 봐볼게요. 어제 눈빛이 나왔거든요. 한 시간 더 남았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공식 사이트에 이게 좀 오늘이 17일 4시까지. 시험표가 잘못한? 네, 4시까지입니다. 예. 4시까지. 알겠습니다. 혹시 실표 한번 봐주시면 돼요. 17일 안 맞는? 안 맞는 거 아니야? 실수가 있네. 네, 맞습니다. 안 맞는 거. 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상부터 쉬겠습니다. 여기는 이상한데 어제 5시간 했는데 오늘 5시간인 거야. 지금 몇 살이죠? 그래요? 아이고 집이 들어와서 쉬울 줄 알았더니 어렵네. 그러고 나요? 아, 나도 오늘 5시간으로 알고는 왔어요. 시험지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5시에 나도 5시간을 하고 시험표에서는 지금 한번 보게 할 수도 있지. 내일 뜻가가죠. 500원 뛰었네. 내일 오늘은 8시간 하고 내일은 뜻가하고 내일은 쉬는 날이지. 내일도 강의 받을래? 내일도 깎아줘. 이 문제는 수목 고르는 거다. 그러니까 60문제. 그거 괜찮아요. 그죠? 저번에 5
5시, 6시, 5시, 6시 그런 식으로 이러면 가는 거야. 월요일 6시간, 수 6시간, 맞네. 금요일날 6시간. 5시간, 6시간 가지고 가는 거. 6시간, 4시간, 6시간. 이게 표기를 잘못해서 5시간이 되는 우리도 프린트에서 나와주는데 기자 그거 해가지고 표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공부 안 하고 음악 공부만 듣고 하면 보통 이게 보통 기본도 많이 쓴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파일 모의가들 있고 그래갖고 SSD들 그냥 커요. 근데 이게 가격이 싸. 이게 A53 버전 저럴 때 쓰는 거 보면 여러 가격이 있는데 이거는 42만 원 들어가고 어플만 어플 안 걸려있죠. 60만 갈아쓰는 거죠. 근데 이거 하면 60만 원인데 대전을 하다가 하려면 사이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보는데 이런 뜻이 하는 사람들이 대량 남겨먹으려고 그럼 어떻게 사요? 누가 사는 게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이트하는 거 해갖고 52가 되게 인기가 들어가고 50인 60만 원, 56만 원이었어요. 이건 54인데 가격은 86만 원. 42만 원. 근데 그 54만 원은 비슷한데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500, 500. 만약에 잘못됐으면 1시간씩 다 줬대야 될 거였네. 그러면 진짜 여기 한 개 버리고 쇼티 한 개 돼버렸네. 그래서 하루 이렇게 하루 딱 세조금 어떨 때는 하루도 못 가는 거 내가 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으니까 월요일 이걸 봐야 되고 머리에 안 들어가도 본 게 낫겠지. 맛있네. 수원이 좋아요. 이 혈액 순환이 좋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또 이게 밤에는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오는데 낮에는 커피 마셔도 잠이 와. 참 희한해 지금. 아니 안 하네 둘 다. 일하면서 지하가 개발을 하니까 체질이 조금씩 싹 바뀌어. 일주일은 낮에 말똥말똥하고 일주일은 밤에 또 졸리고.
한 시간을 더해서 슬프신 분 있고 기쁘신 분 있었는데 어떤 이상하다 했어요. 어제 5시간인데 왜 오늘 5시간 또 있나? 차라리 6시간인 줄 알고 왔더니 5시간밖에 안 되더라. 이게 말이야. 저기 뭐야. 내가 이거 안 나왔거든. 똑같이 나왔었거든. 이렇게 나왔어. 그랬을까? 네. 재밌게. 일단 뭐가 잘못된 거야? 확인해볼게요. 네. 확인은 이걸로 할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니 그냥 가게 되면은 오늘 같은 날 다 조치 처리되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그래요? 유치원 빨리 가죠. 네, 그런데 1시간 빨리 갔으면 말할 것이 없죠 이제. 우리 회사가 꼭 그랬어. 30분 딱 기준 정해가지고 1초만 29초 9초에 갔으면 그냥 무조건 30분 빼버려. 시간표 다시 확인해봐야 되는데. 얘기해도 소용없고. 그래서 그림이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 더 그리시게요. 네, 간단한 그림. 이것도 귀찮아서 뭐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변압기 아이고 그러고 있었네. 네, 끊고 한번 할게요. 안 끊었었네. 묶고 지금